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쉬어가서 2주 만인데, 제가 지난주에 아파서 쉬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였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를 앓고, 오늘도 영상을 쉬어갈까 했는데,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휴식기가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까먹을 것 같아서 일단 와봤습니다. 이 영상을 쓸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코로나인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증상이 이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애매하잖아요. 저는 열도 미열 정도? 잘 쳐줘봐야 미열 정도로 났었기 때문에 코로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격리를 안 하고 집에서 지냈다가 온 가족한테 다 옮긴 죄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이 거의 반절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 초토화된 상황이고요. 저는 후유증으로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코로나 걸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하혈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코로나 걸린 날,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된 날이랑 생리 시작일이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생리랑 같이 겪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생리가 끝이 나는 것 같더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째 계속 피를 흘리는 중입니다. 제가 원래 주기가 일주일보다 조금 더 길게 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주 넘게 피를 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진짜 이번 주말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비 오는데 코로나 후유증에 생리까지 해가지고 불쾌지수가 막 치솟아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다 예민한 상황인데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될지 좀 난관입니다. 2주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반갑지 않겠죠? 좀 반가운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입고 있는 스웨터는 니드모어 스웨터입니다. 니드니츠님의 도안이고요. 저는 함뜨방에 참여를 해가지고 정신없이 떴는데 이게 과정을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성에 안 차가지고 몰래 뜨고 이제 스팀까지 다 주고 세탁이 끝난 다음에야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제서야 그 완성샷을 공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 함뜨방에서 1등 F4였지 뭡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 하도 니드니츠님 스토리에서 F4 하신 분들 많이 뵈가지고 저는 제가 그 함뜨방 첫 F4인지 몰랐답니다. 제가 이거 뜨고 싶은 게 이제 이 색깔이랑 비슷한 색의 애착 맨투맨이 있다고 되게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맨투맨이 애초에 세컨핸드 샵에서 산 건데 이미 지금 한 7년, 6년, 7년 정도 돼가지고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걔를 대체할 만한
저의 얼굴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비슷한 편안한 핏의 옷을 갖고 싶었는데 니드모어를 이 실이 5mm 권장이라서 5mm로 X 스몰 사이즈를 떠서 라지랑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핏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맨투맨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살짝 길이가 긴 느낌이 있었거든요, 총장이. 근데 총장은 살짝 줄여주고 그러고 소매는 니드모어 원작대로 좀 길게 떠줬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핏으로 나와서 훌륭한 대체제가 이제 된 것 같고요. 이게 열매달 이틀의 연화의 그레이프 후르츠 컬러인가? 그런데 맞겠죠? 자몽 컬러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컬러의 실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열매달 이틀 매장에 갔을 때 그 열매달 이틀에도 이런 색깔의 실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연화의 요 그레이프 후르츠 색깔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클사였거든요. 보글이었나? 뭐 그런 실이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걔가 조금 더 붉은기가 강하고 채도가 쨍해요. 그래서 걔도 사고 싶고 얘도 사고 싶고 어떡하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연화 요 색깔은 그때 한 콘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뭐 상술일 수도 있겠지만 한 콘만 남았다는데 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데 그러고 때마침 제가 행사 기간에 가가지고 할인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야지.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고 이게 5mm 권장에 500g 정도였던 것 같아요. 콘이. 그래서 굵은 실이 원래 옷에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니드머가 거의 라지 정도로 나오니까 아니 제가 5mm로 X 스몰을 뜨게 되면 사이즈가 거의 라지 정도로 나오니까 실이 모자라진 않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뜨다가 몸통을 풀랭스로 뜨려고 생각을 했는데 몸통을 뜨다 보니까 남은 실로 왠지 소매를 하면 끝날 것 같은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몸통을 마무리를 하고 소매를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콘에 150g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양의 반 정도 쓰고 양쪽 소매를 다 끝내버려가지고 지금 연화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요만큼 콘에 요만큼 남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굵은 실은 또 어떻게 자투리 실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거는 그래서 아마 별실로 쓰이거나 그래야 하지 않을까. 혹시 저 자투리 실로 할 만한 하실 만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손톱도 대충 이런 색이거든요. 제가 이런 색깔이 피부가 되게 맑고 깨끗해 보이는 색깔이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제발 F4랑 같이 돌아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F4랑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기쁜 소식을 전했으니 우울한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뜨고 있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편물이 원래는 튜토리얼을 찍으려고 했던 편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켜놓고 옆에 아이패드로 음성 녹음도 같이 켜놓고 있거든요. 제가 핸드폰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성 녹음이 동영상이랑 같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해가지고 한동안 뜨개수다 찍을 때는 잘 되더니 갑자기 튜토리얼 찍으려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튜토리얼에 이제 음성 녹음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막 끊긴 것처럼 단어들이 몇 개 안 들어가고 그렇게 녹음이 되는데, 그거를 메우려고 음성 녹음을 더딥히니까 그 라이브로 제 녹음을 한 거랑 나중에 후시로 녹음을 한 거랑 그 음질이나 그런 게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영상 품질이 너무 고르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디바이스 문제도 있겠지만 튜토리얼을 찍는 게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난관을 거치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튜토리얼이 쓸만한 영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폐기를 할 것 같고, 대신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가이드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갈피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름이 왔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가디건을 찾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가을이 오기 전에 제가 다시 재도전을 해서 한번 튜토리얼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고 바늘이 지금은 제가 장갑 바늘을 쓰고 있죠. 근데 튜토리얼을 찍을 때는 진저 바늘을 쓰고 있었거든요. 니트 프로 진저의 에어울 브라운, 이 실 3개 선택과 바늘의 선택이 너무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모로 튜토리얼은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구나. 제가 그냥 브라운색으로 가디건을 갖고 싶다고 해서 튜토리얼을 브라운으로 찍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진짜 사소한 것들도 깨닫게 됐고요. 다음에는 그래서 다른 컬러로, 아더 컬러로 한번 튜토리얼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거랑은 관계없이 자유롭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튼밴드를 뜨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용하는 버튼밴드 방법인데, 이게 더블 니팅으로 버튼밴드를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새들이 있는 쪽에서 코를 주워가면서 뜨는 거거든요. 만약에 마치 스웨터를 떠보셨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이렇게 내리다 보면 제가 이 방법을 설명한 릴스가 있긴 하거든요. 먼저 똑같이 더블 니팅을 해줍니다. 처음에 코를 잡을 때 흔들코로 원하는 코수만큼을 잡고 한 바퀴는 그 편물에 부착하지 않은 채로 그냥 버튼밴드만 셋업단을 한 바퀴 둘러주고 그 다음부터 이 합체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체를 하는 방법이 먼저 더블 니팅으로 마지막 코가 되기 한 코 전까지 떠줍니다. 겉뜨기는 떠주고 안뜨기는 걸러주고 해서 버튼밴드를 더블 니팅으로 쭉 떠주다가 이제 마지막 코가 되면 이거를 겉뜨기 방향으로 한번 넘겨줘요.
그러고 제가 코를 주워야 되는 곳에 바늘을 찔러서 코를 한 코를 주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넘겨준 코를 덮어 씌워줘요. 이러면 합체가 된 겁니다. 뒤집어서 이제 아까 겉뜨기였으니까 앞면에서 얘는 안뜨기죠. 안뜨긴 걸러주고 겉뜨긴 떠주고 안뜨긴 걸러주고 겉뜨긴 떠주고 해서 이렇게 단의 끝까지 가면은 한 단이 끝난 겁니다. 이게 뿌띠니트님의 샴페인 가디건을 뜨는 분들을 보니까 코를 다 주워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의 단점이 그 코가 줄바늘에 걸려 있으니까 그 바늘의 줄이 엄청 이렇게 막 낭창낭창 휘영청 휘영청 하면서 막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뜨개를 할 때. 그러고 그 코를 미리 주워놓고 시작을 하면 앞으로 몇 코가 남았는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 많이 떴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네 하는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 저는 되게 힘이 쉽게 빠지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주우면서 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꼭 장갑 바늘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조립식 바늘이 있으시면 어차피 이쪽 바늘은 이쪽 팁만 쓰고 이쪽 바늘은 이쪽 팁만 쓰기 때문에 조립식 바늘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게 지금 2mm여가지고 조립식 바늘로는 나오지 않아서 장갑 바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2mm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뭐 밥 먹으러 가야 되거나 뭐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고 싶다던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야외에서 뜨고 있었는데 이제 짐 챙겨서 떠나야 되거나 지하철에서 내릴 때가 됐다던가 그럴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늘이 가벼우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놔도 코가 빠질 걱정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코 한 코 주워가면서 뜨는 거의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주워서 뜨다 보면은 이제 단이랑 코랑 그 게이지 비율이 좀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더블 니팅 버튼 밴드는. 근데 뜨다가 이쪽에서 편물이 너무 우글거린다 싶으면은 한 단 정도 건너뛰고, 그러니까 한 코 정도는 안 줍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너무 짜글짜글 하면은 그 주웠던 코에서 또 줍거나 해가지고 이 단 게이지를 좀 자유롭게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주워놓고 시작하면은 중간에 이제 뜨다가 그 게이지 차이 때문에 버튼밴드랑 편물이 연결되는 쪽이 좀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봐가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이렇게 코를 주워가면서 뜨는 버튼밴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버튼밴드를 뜰 때 미리 코를 주워두지 않고요. 이렇게 주워가면서 뜹니다. 이거는 제가 마취를 뜨기 전에 따로 유튜브에 막 검색을 해보다가 그 편물을 이제 코 쪽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로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법, 뜨면서 연결하는 방법, 이런 튜토리얼이
있길래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세로로 편물을 읽는 기법도 영어 영상으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시절에는 제가 유튜브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릴스를 올렸는데, 요거는 튜토리얼을 다시 들고 오게 되면은 아예 각 잡힌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튜토리얼 하면서 또 되게 어려웠던 거는 튜토리얼 영상들이 되게 거의 쨍한 형광등이 이렇게 팍 쬐고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튜토리얼 영상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광을 받으면서 찍는 튜토리얼이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집을 피운 거죠. 튜토리얼을 자연광을 고집해서 찍겠다 하고 찍었는데, 자연광인데 바늘도 갈색이고 실도 갈색이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튜토리얼을 형광등 아래서 찍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때마침 저도 이제 여기 책상도 되게 하얗고 이 위에 달려있는 조명도 다른 데는 노란색인데 이 위에는 하얀색으로 달아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튜토리얼을 찍기에 괜찮은 환경인데 왜 굳이 그렇게 고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 나름 야심찬 계획, 야심찬 프로젝트였는데 이렇게 버리려고 하니까 되게 허무하네요. 근데 도저히 쓸 수 없는 영상인 것 같아요. 기다려주셨던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저의 고집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대신에 저에게 또 다른 FO가 있거든요. 제가 글로우레이스 단독으로 뜨는 도안을 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샘플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걔는 이제 곧 테스터를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직 세탁을 안 해가지고 예쁘게 나올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반팔 가디건이고요. 버튼밴드 더블 니팅으로 되어 있고, 소매 쪽에 밴드도 이렇게 버튼밴드로 주워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 스타일의 아무것도 없는 메리아스 반팔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입고 다녀가지고 꼭 도안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건데, 샘플을 뜨고 나서도 또 수정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는 내용은 안 떠봐도 예쁠 걸 아는데 또 떠봐야 될지 그게 조금 고민이고요. 여기 경사 부분이 보면은 되게 티가 많이 나요.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모스 컬러로 했을 때는 일본식 경사뜨기로 여기 경사를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절만 숀로를 넣어줬더니 티가 조금 더 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고 제가 이거는 도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건데, 처음에 코를 줍고 주운 바로 다음 단부터 경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시작 마커가 겨드랑이 밑에 있고 코를 한 바퀴 줍고 이제 여기 반 정도 갔다가 다시 경사에서 돌아오려고 하면 요 반대편 한 번도 떠지지 않은 코들이 되게 빡빡하면서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뜰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편하게 뜨려고 첫 한 바퀴도 그냥 뜨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입었을 때도 보일 정도로 너무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분 이 스프라우트 카디는 불가피하게 여러분들한테 일본식 경사뜨기를 강요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일본식 경사가 무늬가 있는 편물에서 경사를 넣을 때 그 경사의 경계를 덜 티나게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듣고 이제 처음에 저는 경사를 배울 때 일본식 경사를 배웠던 거거든요. 저는 뜨개 기법들은 거의 독학을 했으니까 제가 유튜브로 일본식 경사뜨기를 이렇게 찾아보고 배워서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른 도안들을 뜨면서는 독일식 경사뜨기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경사를 시작하는 코어에 있어서 되게 그 경계가 다릅니다. 그 경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면은 가운데 열 코를 경사 없이 하고 그 바깥쪽으로 경사를 넣어주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은 독일식 경사뜨기는 이 안에 열 코를 뜨고 한 코를 더 뜬 다음에 뒤집잖아요. 그러고 나서 더블 스티치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일본식 경사뜨기는 이 안에 열 코를 다 뜬 다음에 한 코를 더 뜨지 않고 거기에서 뒤집어서 떠줍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독일식 경사뜨기가 있는 도안을 이제 도안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왜 도안이 시키는 대로 했냐면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일본식 경사뜨기랑 독일식 경사뜨기랑 같은 곳에 경사를 넣고 싶을 때 그 뜨는 코수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제가 계산해 가면서 뜨려고 하니까 이미 독일식 경사뜨기가 저는 초면이라 되게 머리가 아픈데 되게 난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안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독일식 경사뜨기는 따로 마커도 필요가 없고 되게 편하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독일식 경사뜨기를 배우게 됐고 그 뒤로는 이제 도안에서 대부분 독일식을 하라고 하니까 한동안 독일식으로 뜨다가 저거를 보니까 역시 저는 일본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했는지 니드니츠님 라이브에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본식 경사랑 독일식 경사랑 모양은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이제 그 독일식은 뒤집어가지고 막 힘껏 당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 장력 조절이 좀 힘든 반면에 일본식은 그냥 바로 뒤집어서 뜨는 거라서 그 굳이 막 엄청 당기려고 하지 않아도 거기가 간격이 작아가지고 그게 더 촘촘하게 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한 그러니까 도안 스타일이 되게 간단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됐는데 니드니츠님의 니드모어 스웨터는 그 사이즈별로 다 동영상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영상을 같이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그 전에
요런 기법을 사용하는 글리터 가디건의 경우에는 이 1분씩 경사 설명이 서술로 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서술을 읽고 하는 거가 그걸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도안이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간결한 편이라 가지고 아마 뜨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정말 예쁘게 해주신 분이 덕분에 뜨개력이 엄청 상승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해외 작가분들 거 뜨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친절하지는 않잖아요, 도안들이. 그래서 아마 제 영어 도안이 힘드신 분들은 제 도안으로 그 간결한 매운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시면 아마 적절한 계단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국내 작가분들의 도안을 그 전까지는 별로 안 떴었어가지고 이렇게 친절하신지, 다들 이렇게 되게 자세하고 친절하신지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그냥 저 같은 스타일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 도안을 잠깐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른 분들의 도안을 떠보니까 정말 100이면 100 다 되게 엄청 자세하고 친절하고 설명이 긴 거예요. 근데 저는 글씨가 많으면은 좀 어지럽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떴던 도안들은, 한글 도안들이 다 기본 10장은 넘어가고 20장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막 24장 이렇게 도안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도안이 그렇게 길어지는 거를 물론 쓰는 입장에서도 그게 싫기는 한데, 읽는 입장에서, 저는 뜨는 입장에서 더 싫더라고요.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엄청 긴 거를 제가 다 읽어야 된다는 데에서 힘이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그 어디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소매에 들어갈 때 요약이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요약엔 이렇게 있는 거죠. 소매 코를 뭐 몇 단에 몇 코씩 주어서 몇 코를 줍고, 그 다음에 원통으로 뜨면서 뭐 몇 단에 한 번씩 줄인다. 그러고 원하는 길이가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고무단을 어떻게 떠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요약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경사 없이 원통으로 뜨는 거는 사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고 이 정도면 되는데, 경사가 들어가면은 그냥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코 경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경사고 이렇게 요약본으로만 적어주는 도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요약본만 있는 도안이고 풀어서 설명하는 게 없는 요약 그 자체인 스타일이고, 자세하신 분들은 그 요약 없이 자세한 설명만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랑 그 가운데서 만나실 분 구합니다. 아무튼 다음 달에는 제가 저의 도안도 열심히 작업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곧 6월이잖아요. 이제 요
에어울로 뜨고 있는 가디건은 후다닥 떠버리고 이제 여름뜨개를 잡아야 할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여름뜨개 하실 건가요? 니드니츠님은 울실뜨개 하실 거라고 울실 러버이셔가지고 여름에도 에어컨 켜고 울실뜨개 하실 분을 찾으시던데 저는 올해에는 여름뜨개를 줄기차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글리터 가디건을 출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출시했을 때도 인기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작년에 구매를 하시고 뜨시다가 제가 제 도안이 좀 간결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매운맛에 좌절을 하시고 묵혀뒀다가 올해 다시 뜨시고 완성을 올리신 분들 덕분인 건지 다시 뭔가 역주행 비슷한 느낌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리터 뜨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구매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요. 저는 그 스타일이 작년에 유행을 하고 그러고 이제 더 유행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유행에 편승해가지고 뜬 건데 다행히도 올해 발레코어 무드가 유행을 하면서 그 유행이 지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뜨개계에서 제가 그렇게 가운데로 리본을 묶는 여밈 스타일을 처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샬라님이 이번에 파도인가? 무슨 그 가운데 여밈 스타일의 여름 가디건을 내셨는데 그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뜻친 분이신 쭈님이 아마 시기상으로 봤을 땐 테스트 니팅인 것 같은데 뜨고 계신 거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뜨고 싶어요. 그 무늬랑 소매 끝에 물결 들어간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샬라님 도안이 취향의 교집합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여집합 쪽이거든요. 근데 그 교집합 부분인 게 지금 출시된 파도랑 얼마 전에 패키지로 다시 출시가 됐던 서버브인가? 그 가디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무튼 글리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샬롯님 얘기를 엄청 했는데 여름 글리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름실도 잔뜩 샀잖아요. 그래서 여름 글리터를 6월에는 잡게 될 것 같고 그러고 제가 코바늘을 진짜 못하는데 작년에 잡아놓은 코바늘 네트백이 있어요. 바늘 이야기 패키지로 잡았던 건데 그거를 올해에는 꼭 완성을 해서 들고 다녀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6월에 뜨킨 리스트에 넣어뒀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제발 완성해서 들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게 1년 이상 묵은 문어발이어가지고 되게 쿰쿰하게 묵을 대로 묵은 문어발인데 그냥 얼른 완성을 해버리려고요. 그러고 또 제가 그물 니트를 항상 되게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코바늘로 뜨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얇은 실로 큰 바늘을 써서 숭덩숭덩 뜨는 것도 해보고 그러고 이제 전체를 그렇게 해본 건 아니지만 그 K2톡 바늘 비우기랑 SSK 바늘 비우기로 이렇게 교차로 해가지고 구멍 무늬를 내서 그물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제가 원하는 그물 니트에 비해서 뭔가 좀 둔탁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 물병
싸게, 뭐라고 해야 돼? 보틀백. 제가 발을 다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데, 제, 저희 집이 부엌까지랑 제 방이 좀 멀어요. 근데 저는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물컵을 들고 목발을 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발을 양쪽 다 짚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물병 텀블러에 물을 받아서, 저는 텀블러는 꼭 이제 꽉 닫을 수 있고 안 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 위에만 이렇게 열어서 먹는 거는 싫어하고 그냥 병뚜껑처럼 완전히 꽉 잠글 수 있는 거를 선호하는데, 그렇게 생긴 텀블러에 보틀백에 넣어서 손잡이만 잡으면은 이제 목발이랑 그 보틀백이랑 같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물을 받아오고 다시 이제 보틀백이랑 목발을 한 번에 짚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려고 제가 보틀백을 네트백 스타일로 떴었는데, 그 무늬를 활용해서 니트? 네트 니트? 약간 말장난 같은데? 그물 니트를 뜨면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그물 니트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한번 떠볼 작정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기대를 저만 할게요. 저만 기대하겠습니다. 망하면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로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드니츠님 라이브에서 영업당해서 사버린 완전 형광빛 피마 코튼이 있거든요. 요거로 떠줄 거고요. 정말 뜨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뜨개를 오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만 급합니다.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온 몸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후유증이 오래 간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기침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저는 그 전염성이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그 격리 기간 동안에 증상이 더 가볍고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휴.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갑갑해도 코로나는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멸하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위생과 그 면역 관리를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끼세요. 손도 꼭 씻으세요. 뭔가 코로나가 종결된 것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며칠 뒤면은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나서 뭔가 손 씻기 같은 것도 조금 더 게을러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손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원래는 매번 씻었다 하면은 한 3번 중에 1번 정도는 그냥 안 씻고 그랬는데, 그냥 핸드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손을 박박 닦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더러운 사람 같은데. 이거
이번 달 안에 못 끝내겠죠. 지금이 화요일 30일? 5월 30일인데 버튼밴드를 다 뜨고 나면 소매도 떠야 돼가지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 이거를 잡을지 안 잡을지 좀 고민이 돼요. 너무 더워서 잠시 니드모어를 벗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니드모어 완성하고 나서 비 올 때 추워가지고 몇 번 입기는 했어요. 그게 코로나가 걸려서 추웠던 건지 비가 내려서 추웠던 건지는 살짝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드모어를 한 번 더 입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한 번 떠보고 나니까 저 니드모어의 슬로건이 한 번 뜨면 또 뜨고 싶어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 더 뜨고 싶고 조금 변형을 하거나 사이즈에 다른 사이즈를 뜨거나 해가지고 하나 더 뜨고 싶은데 아마 금방 잡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의 엄청난 뜨개줄 때문에 가을쯤에 하나 더 잡으려나 싶기는 해요. 이렇게 모든 뜨개줄을 가을로 밀어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작년 여름이 처음 뜨개 생활에서 맞이한 여름이 아닌데 엄청난 뜨태기가 왔었거든요. 그 엄청난 여름 뜨태기의 풍파를 맞고 거의 뜨개를 안 하다가 올해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여름 뜨개 할 실들을 잔뜩 사다 둔 건데 올해는 과연 뜨태기 없이 뜨개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여름에 뭘 뜨실 건지 뜨개줄이 있다면, 계획이 있으시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오랜만에 촬영해가지고 감이 없는 유캔입니다. 잠깐 고요한 버튼밴드 뜨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니드모어가 더워서 벗고 스프라우트 카디를 입었는데 이것도 덥네요. 세탁 전에 스프라우트 카디를 입은 모습이고요. 그 전에는 버튼밴드를 주워가면서 뜰 때 이 라인이 이렇게 도드라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무슨 연유에선지 이 라인이 좀 굉장히 도드라지는데 이게 예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프라우트 카디는 팔 길이가 살짝 짤뚱한 느낌의 이렇게 둘러지는 띠가 있는 스타일의 가디건이고요. 기장은 살짝 짤뚱한 배꼽 언저리에서 끝나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 일자로 뜨다가 여기부터 곡선을 넣어가지고 허리선을 넣었다가 다시 일자로 내려가 줬는데요. 이 줄이는 간격을 더 넓게 설정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줄여가면서 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딱 맞는 느낌인데 이런 살짝 낙낙한 느낌이 나을지 아니면은 그렇게 쫙 맞는 느낌이 나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건 좀 고민이 됩니다. 이 전에 떴던 모스 컬러 샘플은 또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허리가 줄어들어가지고 길이도 조금 더 짧았던 것 같고 여기가 조금 더 딱 맞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하네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병사 부분이 너무 못생긴 것 빼고는 원하는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매가 정말 얼마 안 걸려서 좋더라고요. 대충 요런 가디건입니다. 너무 깊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파임 정도가. 단추는 저의 뜻친 분이신 오마이쭈님이 만든 레진 단추를 달아줬고요. 이거는 신데렐라라는 이름의 15mm짜리 단추인데 이 단추가 실물이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카메라 빨은 정말 안 받는 편이라서 카메라로 보면 좀 평범해 보이는데 반짝이가 있는 반투명 흰색의 심플한 단추입니다. 이 단추의 장점은 어디에 달아도 다 잘 어울린다는 게 장점인데 이 단추의 단점은 사장님이 가게 샷다를 내려가지고 이제 구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많이 만들어 두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DM 한번 날려보시는 거를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네. 다시 뜨게 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께는 안 보이지만 저는 스프라우트 카디도 너무 더워져가지고 옷통을 벗고 촬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혹시 여러분 여성복은 단추를 왼쪽에 단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가지고 아마 제가 만든 옷들이 대부분 오른쪽에 단추가 달려있을 것 같은데 제가 뜨개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성스러운 스타일 옷도 별로 안 입고 유니섹스 옷을 많이 입었어가지고 단추가 오른쪽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오른쪽에 엄청 단추를 달아놨는데 방금 이제 스프라우트 카디는 왼쪽에 단추를 달아줬단 말이에요. 벗을 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입을 때도 좀 어색했던 것 같은데 벗을 때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율리님의 또봄 가디건을 뜨면서 그런 설명이 있어요. 편하신 쪽에 버튼 밴드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단추를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여성복은 보통 왼쪽에 단추가 달려있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항상 여성복이랑 남성복이랑 단추 방향이 다른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떤 게 어느 쪽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때 알고 이제 제 옷들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여성스럽게 생긴 남성복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분량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텐션이 좀 낮게 시작을 해도 나중에 갈수록 텐션이 막 올라가기 마련인데 뜨개수다를 촬영하다 보면 오늘은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은 영상이 좀 짧더라도 저는 살아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생존 신고의 개념으로 영상을 업로드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거를 가을로 미루면 완성을 영영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뜨고 있는 새들 가디건을 배포해서 돌아오는 걸로 그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랑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디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피도 안 나오고 있겠죠. 코로나 덕분에 생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해가지고 아주 아주 그렇습니다. 2번 했으니까 다음에 하기 전에 2번어치 정도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불순이 너무 심한 거라 그건 또 그것대로 안 좋고 너무 불편합니다. 아무튼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더 활기차진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F4는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여러분, 제가 이 버튼밴드에 요 메리아스 편물이랑 버튼밴드 편물이랑 사이에 경계가 왜 이렇게 도드라지는지 뜨다가 이제 이쪽에 단축구멍을 다 내주고 이렇게 단축구멍을 다 내주고 뒷목을 돌아서 이제 반대편에 단추를 다는 쪽까지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경계가 심하게 나는지 여기서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와서 반대쪽 바늘을 안 가져왔네요. 잠시만요. 제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보시면은 몇 단 안에서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요만큼이 제가 변경한 방법으로 뜬 거고 요 위쪽으로는 이제 변경하기 전에 방법으로 뜬 건데 차이가 잘 보이시나요? 여기 경계 부분이 이쪽은 도톰한데 이쪽은 열상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처음에 더블 니팅을 해서 떠준 다음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뜨고 마지막 코를 넘긴 다음에 요 바늘로 다음 코를 주워가지고 여기서 바로 SSK를 했는데 이걸 한번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줘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이고 잘 안 되네. 이렇게 뒤집어주고 나서 뜨니까 제 눈에 거슬렸던 이 엄청난 단차가 순식간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다 해준 거를 풀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우트 카디도 지금 그렇게 떠져 있는데 그것도 풀러야겠네요. 저것도 버튼밴드 우여곡절이 되게 많네요. 되게 많이 풀게 되는데 이게 영상으로는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영상으로는 오히려 여기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나은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네, 여기가 좀 많이 접히는 느낌이 나고 여기는 비교적 덜 접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전부 풀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뜨는데 3일 걸렸는데 뜨태기 위험이에요. 이렇게 자꾸 풀으면 뜨태기 위험입니다. 이번 달은 그냥 쿨하게 풀고 사실 여기도 튜토리얼용이라서 덮어 씌워 마무리를 했는데 갑자기 버튼밴드를 제 흔들코를 잡아서 뜨려고 하니까 조금 웃겼거든요. 이것까지 그냥 다 수정을 해줘 버릴까 봐요. 이번 달은 그냥 푸르시오만 하고
다음 달에 여름뜨개를 잡고 이거는 좀 묵혀볼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접히는 거 보이시죠? 속상하네. 다음 주에는 안 속상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안녕.